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났던 미국 시간 기준 5월 4일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상승폭을 크게 이끌어냈지만 5월 5일 전날은 공포지수의 상승과 함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주식시장에 근심 가득한 먹구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3.1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3.56%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4.99% 하락, 원달러는 1.44% 상승, 빅스 지수는 22.74% 상승,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3.49%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3.75% 상승, 10년물 국채금리는 4.36% 상승, 30년물 국채금리는 3.93% 상승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연준이 예상치 내의 범위에서 이번 금리를 50bp 올리고 6월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언급으로 전 거래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 차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것이다 라는 것에 금일시장은 전거래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상승 종목은 있었습니다. 에팜 시스템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하면서 10.7% 상승을 했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 여름에 바쁜 여행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3.3% 상승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440억 달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인수를 완료한 후에 몇 달 동안 트위터의 임시 CEO로 재직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머스크는 친구와 투자자로부터 트위터를 사기 위해 70억 달러를 추가로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테슬라는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4월 감원 계획은 24,286명으로 지난해 21,382명보다 14% 증가된 수치입니다.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올해 감원 인원 79,982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2% 감소를 했고 93년 집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30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0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1만 9천 명 감소를 한 수치이며 예상치 18만 2천 명보다는 상회한 수치이지만 20만 명 내외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1분기 미국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은 연율로 7.5%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1947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예상치는 5.2% 하락보다 부진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비는 올라가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함에 따라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자카리 힐 포트폴리오 전략 대표는 지난 몇 달간 금융 환경이 긴축 상태로 돌입했지만 연준이 추가로 긴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은 그러한 바람과 양립할 수 없다라면서 따라서 공급망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일터로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다시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어떤 주가의 랠리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카본 컬렉티브의 자크 스테인 수석 투자 책임자는 우리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연준의 조치가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시장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으며 특히 연준이 경제에서 부양책을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기술주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으려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87.1로 전날 74.5%에서 상승한 부분입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5센트 오른 배럴당 108.26달러,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6개월 내에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 수출기구 오펙 등 산유국들은 기존과 같은 규모로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유 공급 우려는 강화되고 있지만 달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유는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원유 가격이 비싸져서 거래업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103.78을 기록해서 전날보다 1.16%가량 올랐습니다. 이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오른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전거래일 상승했던 부분에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연준의 연이은 50bp 상승 언급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서둘러 긴축을 단행했지만 중앙은행이 내년 역성장을 경고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된 부분도 국내 시장의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소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연준의 예상치 내의 범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왔지만 연준의 긴축이 견고해지면서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연이은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 연준 의원들이 공개한 내용이긴 하지만 같은 재료에도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음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의원들의 발언과 국제 정세에도 크게 등락을 보일 수 있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바로 블랙아웃 이후 6월 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상치 내의 발언과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안정화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하루 예상되지만 꼭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